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올여름 5일 빼고 내내 비 온다. 장마 괴담에 제습기와 장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크러쉬의 가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여름 5일 빼고 내내 비 온다. 장마 괴담에 제습기랑 장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였습니다. 오늘 역대급 장마가 이제 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영욱 씨가 밖에 비 온다고 쌍욕을 하면서 들어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걸로 강우량을 좀 느껴봤는데 진짜 어느 정도 지금 오고 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넘어오느라고. 하여튼 일기예보 잘 주시하시고요. 얼마 전까지 7월 중에 5일 빼고 내내 비 온다는 장마 괴담이 퍼진 적도 있는데 이래서인지 이제 제습기, 우비, 우이, 레인부츠 같은 장마 관련 용품들이 잘 팔린대요.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리는 게 신발 건조기라고 합니다. 예, 신발을 빨리 말리는 거. 신발 젖으니까. 그 제일 싫죠? 신발 젖는 거. 양말 젖고. 심지어 이제 쇼핑몰에서는 장마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예, 잘 팔릴 거예요, 아마. 장마 기간에 관리 못하면 이거 굉장히 꿉꿉하죠. 옷이나 음식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요즘 왜 이렇게 초파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예. 자, 하여튼 장마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못된 남자 개그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잘못된 청취자들에게 일침 쏘고 고민 해결해주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잘못된 사연 있으신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에라오 채널 유튜브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편하신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아무 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근데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만 보내셔야 돼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838님, 영등포 05번 마을버스에 배텐이 울려 퍼져요. 부끄러우면서 반갑네요. 약속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배텐 들으면서 집에 드디어 갑니다. 배텐 파이팅. 영등포 05번 탑승하신 손님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을버스는 저도 요즘 계속 타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효유님, 베디 전 자취생인데 소소하게 요리하고 한 끼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챙겨 먹었냐고 대견해 하세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자취할 때 요리 실력이 늘면 자취의 완전 순기능이거든요. 이걸 이제 다 시켜 먹고 그러면 저처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자존감도 엄청 높아지고 이제 엄마 아빠도 걱정을 조금 덜고 얘가 그래도 만들어 먹는구나. 예. 아무거나 그냥 입에 넣고 그러지 않는구나. 예. 그런 겁니다. 8260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시험 기간이라 아들을 픽업해서 가는 중에 배텐 듣는데요. 아들이 배텐을 들으니까 피로가 풀린다고 좋아하네요. 감사해요. 뭔가 조심스럽긴 한데 피로가 풀린다니 다행이네요. 4186님, 9살 아들과 배텐을 같이 듣는데 배성재가 롤모델이라네요. 말려야 되나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디폴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롤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점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718님, 제 별명은 키링남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여자친구한테 너무 맞춰준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친구들이 놀리던 조롱 가득한 별명이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친구들은 이제 키링에서 벗어나라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조영국 씨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네? 완전 키링으로 가. 완전 키링이 되는 거라고. 예, 고정형 키링이라고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연예인으로서는 입지가 사라졌지만 F&B 사업가로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예, 잘못됐죠. 들어오다가 제가 쌍욕 소리를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그래서 강수량을 제가 약간 예측했어요. 많이 오는구나. 딱 그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 예. 예. 약간 얼굴 좀 때리는 정도? 주차장에서 SBS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네. 굉장히 성가신 느낌. 그렇죠. 무조건 우산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이씨 이러면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잘못된 소식만 전했는데 오늘 좋은 소식. 곱창집 프랜차이즈를 3개를 오픈한다. 남양주, 일산, 파주의 배달 전문점으로. 네, 일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돼가지고 3개를 오픈하고요. 8월까지 한 10개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한 79개가 지금 79개요? 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재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되면 꽤 잘 되든가 네.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는 홀에서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배달만 네. 할 수 있는. 배달로만. 완전 지켜봐야죠. 거부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디어 제가 정용국 갑부되는 모습을 보게 되나요? 아닙니다. 배성재 씨의 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예. 또 이제 각지에서 들어주시는 베테너 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저희 또 사연도 올려주실 거니까 저는 항상 뭐 배대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곱종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자로 배성재 세트를 넣든가 배달 메뉴로 예. 뭐 아니면 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도 아니면 백도냐고 하신 분이 있고. 크게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도 아니면 백도라고. 일단은 뭐 시작 단계니까 예.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침착맨 보고 항상 저점 풀매수라고 하는데 정영국 씨는 저점 매수로 지금 장기 투자 중이죠. 살짝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아무튼 부자 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7월 1일에 토크 콘서트 준비하다가 잘못돼서 환불쇼 라이브 방송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완전 잘못됐어요 이거. 이게 99,000원짜리 공연인데 뭐 예매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00명이 이제 모이면 제작비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자. 29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를 혼자 설치고 있다가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안 좋은 소식이 바로 붙었네요. 잘못된 환불쇼. 예, 그냥 뭐 환불하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이럴 줄 알았다. 너무 급했다. 이런 반응들이 진심으로 많더라고요. 화낸 사람 없었습니까? 귀찮아서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조차 없더라고요. 야, 이런 컨텐츠가 가능하군요. 네. 예, 29명. 잘못된 29명. 그렇죠. 대부분 베테너겠죠? 베테너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테너들은 솔직히 촉이 좀 좋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는 분들이 거의 베테너 분들이. 그렇죠. 네. 베테너들은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힘들더라고요. 자, 뭐 아니면 도라고 아까 했죠. 바로 백도 나왔습니다. 바로. 예, 백도로 시작합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이말년 침착맨한테 라이브 장비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영상도 하나 말아와서 올렸던데 네. 이걸 또 침착맨을 믿고 회원 전용으로 돌렸어요. 근데 신청만 믿고 올린 건 아니고. 유료로. 네, 회원 전용은 어차피 회원들밖에 못 보시기 때문에 별로 뭐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네. 침착맨을 일단 만나러 갔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카메라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침착맨도 카메라를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네네. 둘이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냥. 뭐야 그게? 자기가 이거 쓰고 있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잘못된 얘기였네요. 이거 써라. 잘못된 컨설팅. 자기도 누구한테 도움 받았다. 네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덕분에 뭐. 자, 7455님. 네. 정영국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오네요. 검색어를 잘못 치셨어요. 그 그레이트 브리튼, 그 영국, 그 잉글랜드 영국이 아니라 용국입니다. 드래곤 정용국입니다. 예. 자, 그렇게 검색하면 근데 그렇게 검색해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잘못된 기사가 헬침에 상단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박가연님 정용진 씨가 개그맨이었군요. 잘생겨서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용진이 아니고 정용국님입니다. 어렵네요. 예, 예. 네.
이름을 잘못한다 이게 이제 인지도의 현주소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뭐 이것까지도 저는 베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맞아 아까 저희 가게 오픈하자마자 그 부부 한 분이랑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오셨대요. 부부랑 아주머니? 네네. 예.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을 잠깐 들어오셨는데 가게 오픈하자마자 오셨거든요. 예. 베텐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캐나다에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앞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제 시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장모님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에 오래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장모님을 좀 헷갈리실 정도로. 네, 예. 베텐 너무 잘 듣고 있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감사했습니다. 오, 캐나다의 베텐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듣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네네. 일부러 다 찾아서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해외로 뻗어나가는 베텐이에요. 네, 예. 대단합니다. 단풍국에 이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 뭐 동네는 안 물어보셨고? 제가 몰라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뭐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야. 뭐 토론토인지 밴쿠버인지 전혀 아니면 모릅니다. 퀘벡인지. 아 밴쿠버가 있었구나. 국제망신 라디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남성용 눈썹 펜슬을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5384님 여자분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더라고요. 고백을 거절해도 상관없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정말 아무 일 없는 듯 반갑게 손 흔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대체 이 남자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역시 잘못된 사연이 잘못됐네요. 진짜. 도착해 있네요. 고백을 하고 네.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한 거죠. 예, 고백을 아마 톡으로 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절해도 상관없이 답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 일주일 동안 익십을 했다거나 뭔가 이제 아예 없다. 문자로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안녕.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구조들이 다 열려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까였죠. 누가 봐도 까였는데 네네. 제가 왜 단순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주어를 그냥 그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남자분이 고백을 했다고 쳐봐요.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얼굴 잘못된 거죠 일단. 그리고 읽었는데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바꿔봐요. 바꿔보면 사연이 이렇게 온다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어. 거절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답을 좀 줘. 그것도 깠죠?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손짓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 어떻게 봤을 때 그냥 예전에 알던 사이로 그냥 평범한 그 관계로 그냥 가는 걸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딱 굳건하게 잡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여자분이 사연을 보냈기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인데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저렇게 행동했다?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뭔가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런 혼자.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남자분이 반응을 하고 우리 네. 없었던 일처럼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그쵸.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넌 아니야가 못 들은 걸로 할게. 예. 이런 식으로 아예 눌러버린 거니까. 근데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남자분이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여자분한테 아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연애를 할 내가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 친구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좋은 감정 있는 친구한테 뭐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헷갈리게 행동을 할까? 근데 결론은 까인 거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해서 막 되게 난감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뭐지? 그래서 네. 하려다가 까먹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연자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거죠. 아주 큰 순간인데 네. 막상 받았던 남자는 뭐야? 이러고 그냥 까먹고
일주일 동안 뭐야 표정 너무 리얼한 거 뭐야? 아닙니까? 이러고 하다가 네. 아차 안 보냈는데 타이밍이 늦어서 그쵸. 어차피 이거는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게 왜냐면 그렇죠. 친구를 잃어버리긴 싫고 네. 그렇다고 이게 내가 거절하면은 또 이상한 관계가 되고 솔직히 친구를 잃어버려도 되죠. 잃어버리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어색한 관계가 좀 싫어서 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혹시 뭐 또 술자리 하다가 네. 약간 이제 취기가 올라가지고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산 참작 심신미약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서 네가 밤에 센치해서 보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준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분이 먼저 고백하는 게 좀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제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저한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다단계 할 때인데 그 여자분이 다단계 진짜 할 때예요. 네네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때도 막 다단계 이런 데면 존칭 쓰거든요. 용국 씨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난 너 별로야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앞에서 면상에 대고 얘기를 해도 남자가 웬만큼 싫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읽고 이렇게 넘어갈 정도면 진짜 마음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 본인이랑 이거랑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다단계 하던 기억 얘기랑 이분은 아니.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웬만하면 다 여자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오케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지 못했다. 자, 추측하지 마시고. 그랬다는 거 같습니다. 자, 검이라도 될 걸 그랬으라고 하신 분 있고 여자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배려 같아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이건 연애 안 해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귀연 오징어님. 네, 연애. 이분 목소리다. 그냥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거, 배운 거. 그런 거. 자, 이딴 사연이 버스에 울려 퍼진다고? 이딴 사연이 캐나다에 울려 퍼진다고? 네, 캐나다에서 벌써- 오신 분은 그 메이플 시럽에 찍어 먹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일단 닉네임 자체가 귀연 오징어 아니겠습니까? 예. 오징어가 어떻게 귀엽니? 벌써 잘못됐잖아요. 본인은 이제 귀엽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분께 연애 지침을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할 때 여자의 장점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 물론 얼굴은 중요하죠. 자,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BS 생활 정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원킴님, 저도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글로벌 라디오 아닙니까? 글로벌 라디오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K 라디오. 예. 베텐이 선봉에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이게 K 라디오라고? 좀 이따 또 올라올 겁니다. 수신료의 여신님, 기사님 볼륨 줄여주세요. 살짝 창피했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듣는 것보다도 저도 이렇게 그 대형 이동수단에서 같이 듣는 게 조금 저도 창피하긴 민망할 것 같긴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이상이 있으시면 예. 서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창피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어디 영국이든 상관없는데. 혼자 들으면 상관없는데 네. 버스에서 듣고 계시다? 조금 죄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타이밍에 터지면 그분도 베테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정현님 여자분입니다. 늦둥이 막내딸입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랑 형부가 올여름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요.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저를 데리고 가고 싶대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형부가 괜찮다며 그냥 오라네요. 언니네 부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이제 신혼인데 형부가 데리고 가고 싶다.
언니랑 10살이 많으시다. 네. 그러면 이정현님은 한 21, 20 뭐 이 정도시고 네. 언니가 한 31, 30 이 정도시겠네요. 그 정도. 네. 형부가 이제 41, 51 이 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추정이 안 되죠. 예. 솔직히 요즘은 뭐 신혼이 아니긴 하지만 그 해외 여행에 따라가는 게 지금 이 형부가 얘기한 게 그 언니랑 상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술김에 던진 것 같아요. 터져도 같이 가. 정말요? 네, 이날 대판 싸웠을 것 같습니다. 가면 애 돈도 없는데 방 2개 잡아야 되고 식비 2배로 내고 비행기값 누구 돈이야? 형부가 그 살짝, 언니랑 네. 따로 자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럼 방을 3개 잡았어. 당신이 동생이랑 자야지. 같이 그렇게 책임전가 2개 잡고. 그럼 살짝 고단수긴 한데.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 나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한번 던진 것 같아요. 형부가 그냥. 네. 객기 같이 부린 한번 거죠. 가. 객기 부린 거죠. 덥석 물었지. 막내 처제 우리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같이 가. 진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그래서 이제 괜히 던져놓고 예. 이제 이분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 언니랑 형부는 아직 두 분이 갈등 중이다. 대판 싸우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지금 합의를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갔다 온 다음에 거봐 가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가서 둘이 싸울 수도 있잖아. 아하. 보통 싸우는 코스는 면세점입니다. 아하. 거기부터 싸웁니다. 출국 전에.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처제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지 돈은 형부가 냈어. 네네. 가족은 언니야. 난감한 상황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많이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한 분위기 나오거나 이제 센 분위기 나오면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게 되게 가시방석 앉은 느낌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언니랑 형부가 둘 다 같이 가자고 잡아 끄는 정도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가족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저 언니는 굉장히 가식적인 얼굴이다 지금.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네. 신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굳이 꼭 와야겠니 지금? 네가 왜 와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내심. 뭐 늦둥이 동생이라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트 코스가 더 좋잖아요. 가족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가 만약에 언니라면 동생 가는 게 과연 좋을까? 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대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약간 뭐 사진 찍어줄 만한 사람 혹은 이제 짐 같이 들 사람. 그거는 다 남편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짐 어차피 싸고, 남편이 들어주는 건데. 네, 돈 내고 예. 옆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남편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진 한 2만 장 찍겠죠? 작년 11월에 결혼했으면 지금 뭐 네. 좋을 땐가요? 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원래 결혼하는 순간부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여행 갈 때 이제 좀 그 사면석에 앉으면 가운데 처제를 앉히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붙어 앉아 가운데 처제 앉아. 그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방패막이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친구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건 확실해요. DMZ 그래가지고 비무장 처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비무장지대처럼 가운데 놓고 싶다. 상황이 정말 잘못되면 말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네 언니 밥 먹으라 그래. 언니 밥 먹으래요. 예. 됐다고 전해줘. 됐답니다. 예.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쪽에서 그래 뭐 되게 강한 거부 반응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처제가 못 간다는데 뭐 나중에 같이 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근데 지금은 따라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정현님께 용국이의 일침. 형부한테 얘기하세요. 안 갈 테니까 30만 줘요. 30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하. 그래 처제 용돈 써. 30. 50은 안 줍니다. 해외여행인데 30 정도는 싸게 먹히는 거니까. 언니한테도 얘기했을 때 그래 30 정도 줘. 이게 낫지. 비행기값보다 싸잖아. 그렇죠. 호텔값이랑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네, 몇백 나올 수도 있는데. 멋이 떨어집니까? 꿀이지 완전. 괜찮네요. 네. 형분 혹시 완전한 사보타주를 노린 거 아닐까요? 언니랑 약간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해가지고 네. 됐어 당신 가지 말고 내가 동생 데리고 다녀올게. 정말 잘못되면 남편 빼고 둘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남편 그걸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큰 거다신데? 그림. 진짜 큰 그림. 작년 11월에 결혼했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거는 결혼식이 고점이라면서요. 네. 근데 처음부터 뭐 잘못될 거면 뭐 잘못될 그 시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서도 잘못될 수 있고요. 갔다 와서도 잘못될 수 있고. 네, 그런 겁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사연 깐성재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기 지나가는 사람 김대리 아니야? 1,000원 걸고 내기할래?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쓸데없는 내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기해서 돈 잃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은 1,000원 정도는 괜찮은 건지 재밌게 참여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저만 빠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 전 살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 김대리 아니야 내기할까? 이거 김대리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평범하게 생겼길래 진짜 행인처럼 생긴 거죠? 네. 예. 저 김대리 아니야 내기할까? 야, 김대리 참 존재 자체가 잘못됐네요. 네네. 예. 이런 거 내기해서 돈 잃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는 이제 돈을 따면 재밌습니다. 본인이 자꾸 잃으니까 밥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돈을 잃었습니다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짜 하는 쪽쪽쪽 다 맞추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꿀이죠. 예, 완전 장난 아닙니다. 예, 김대리뿐만 아니라 뭐 김과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맞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난 내기를 안 좋아한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아하. 재밌죠. 요런 실없는 내기. 네. 예. 많이 해요. 그쵸.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계속 본인이 지니까 짜증나고.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내기를 할 때는 먼저 선택하는 거 말고 후에 선택하는 게 확실히 더 약간 성공률이 더 좋습니다. 왜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앞에 찍는 사람들이 운이 다 없더라고. 진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쪽이 진짜면 거의 아닐 확률이 높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 따라가시는 게. 잘못된 남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팀 자체가 하우스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퇴사를 걸고 해라. 한 끝에 퇴사를 걸어? 만약에 정하기 싫으면 진짜 정색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전 내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이제 거기서 깊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네는 내기를 왜 안 좋아해? 삼촌이 내기를 지금 말아먹은 적 한 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하면 그래 빠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집안사 얘기를 딱 들먹거리면 그다음부터 아예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사회생활을 못하네요. 돈 1,000원에 사회생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김대리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제일 문제야. 웬만한 사람들은 김대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을 너무 병풍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아예 네. 그런 물이네요. 자, 신도시 아재님 남자분입니다. 배텐 듣다 보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연이 많던데 저는 손절을 당하는 쪽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덜어는 종종 절 손절하고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도 제 생각을 숨겨야 하는 걸까요? 독설가 용국이 형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손절 당하시나요? 이건 그냥 바로 1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 아재님께 용국이의 일침. 너무 솔직하면 손절이지. 적당히 해야지. 그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채팅창에 있네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솔직함과 무례함이 좀 있는 거고 예, 약간 그거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의를 빼고 솔직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솔직했는데 보통 이제 솔직한 거에 이 사람이 앞에 좀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선을 살짝 넘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솔직히 너 돈 안 쓰잖아. 그게 데이트할 때 만약에 너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럴 수 있어. 너네 집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러면 약간 부모님 살짝 건드려. 예. 네가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자꾸 이야기가 커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솔직하면 그렇게 본인한테 플러스는 아닙니다.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하려면 뭔가 센스가 있거나 그렇죠. 약간 돌리는 느낌이 있거나 네. 아니면 웃기거나 네. 근데 친구가 길게 얘기했는데 너 진짜 별로야. 나한테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론이 근데 그러면 손절하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손절 당하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솔직히 이 사람이 갑자기 손절할 생각은 없죠. 하는 멘트가 다 후지니까. 결론이 패드립 같잖아요. 네. 이거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싫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넌 날 싫어했구나 이런 느낌이면 손절하게 되죠. 빡빡하죠. 특히 이게 이제 뭐 학벌이나 외모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진짜 너무 칙하게 얘기하면 되게 심합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솔직함이랑 네, 진짜 혐오하는 솔직함이랑 다르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30대 중반 정도 넘어가면 탈모에 관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탈모가 있는 친구인데 나 머리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럴 거면 다 밀어 그냥. 너무 흉해. 네가 뭐야 뭐 계란이야? 이런 순간 벌써 손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네. 팩트입니다. 네. 잘못하면 요단강 건넙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도시 아재님께 했습니다. 했군요. 네네. 예, 그러면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행복회로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평소에 웃상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 잘 웃습니다. 근데 이걸 남자분들은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나 있구나. 그래서 남사친이나 회사 남자 동료들에게 몇 번 고백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제가 안 웃을 수는 없는데 남자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건 그냥 제가 이분을 모르지만 굉장히 호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 웃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는 모습이 호감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시를 한 것 같아요. 날 보고 웃어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웃는 여자를 솔직히 싫어하는 남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시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불편한 사이로 지내는 거죠. 쟤 보고 웃은 게 아닌데 웃기게 생겨서 웃을 뿐인데 자꾸 이런 애들만 이제 와서 대시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이가 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날 좋아해서 웃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네. 그냥 웃는 것 자체가 사실 호감이다. 호감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고백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뭐 안 웃는 거는 솔직히 본인한테 너무나 마이너스고요. 네네. 잘 웃는 여자 솔직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어차피 난 열려 있다. 몇 명 패배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선택하시면 본인이 좋을 것 같다. 채팅창에 이제 웃상인데 고백을 안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오고 있습니다. 뭐 다 이론이죠. 조커처럼 립스틱을 볼까지 그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좀 무슨 상상인가요? 계단 내려올 때도 웃어라. 네. 예. 참 괜찮죠. 양치를 하지 말고 웃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이거는 초등학교 나오는 드립도 아닌데 베테너들이 이렇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있었는데 한 15년 이상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깝깝해지네요. 그렇죠. 예. 예. 자, 힘드네요. 무리수입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다.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착각이 항상 있어요. 날 좋아해서 웃나? 나 때문에 이랬나? 이런 거. 그렇죠. 행복회로를 또 너무 돌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행복회로 돌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8948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용국 오빠처럼 상담을 잘해주는 프로 상담러인데요. 한 친구는 정말 헤어졌으면 싶을 정도로 별로인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용국 오빠는 연애학개론 상담할 때 보면 헤어지라는 조언을 세게 하시던데 저도 이 친구한테 그렇게 세게 조언해도 될까요? 혹시 우정에 금이 갈까 걱정입니다. 전 별로 세게 얘기 안 합니다.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죠. 헤어져. 이렇게. 근데 여자분끼리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담해 주는 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 있고 그냥 아무 뭐 해결 방안 없이 얘기를 듣는 거 말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봤을 때 진짜 별로인 남자다라는 그 가정에 딱 들면 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근데 우정에 금이 안 가려면 그 남자에 대한 욕을 엄청 하셔도 이 친구는 무조건 치켜 세워 올려야 됩니다. 걔 진짜 아니야. 너같이 예쁜 앤데 넌 정말 괜찮은 앤데 이런 말을 몇 번 강조해주면 친구의 기분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이 네. 뭐 친구는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를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셋 다 이제- 비슷비슷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봤을 때 그렇다. 예, 8948님이 또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모르니까 사진 첨부. 예, 네. 저희가 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제보가 왔어요. 용국이 형 언제나 이혼하라고 하면서 뭘 세게 말 안 하냐고. 이혼으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세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뒤에 항상 재혼을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이혼. 항상 저는 해피엔딩이에요. 제제제 혼 이렇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라는 게 본인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뭐 그쪽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뭐 자기한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 친구만 지켜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 생각하기에 별로인 남자친구다. 남의 남자친구인데 네. 그런 거를 조언할 정도 헤어져야 돼. 이렇게 그런 결격 사유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나 봐요. 꽤 많죠. 일단 찌질해 보인다든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외모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가 네 얼굴이나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가 뭔데 내 남친한테 뭐라 그래.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어차피 얘기를 해도 말은 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끼리끼리 만나니까. 꼈어. 제가 꼈어. 야야, 사장 최초다. 제가 꼈어. 좀 꼈지? 와, 이거 끼네. 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 예, 딱. 예. 자, 다음 사연. 네. 5901님 남자분입니다. 연차가 찼으면 찼다고 할 수 있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수를 합니다. 선배는 저보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 선배한테는 열심히 안 하는 후배로 낙인 찍힌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면 이미지 개선이 될까요? 더 열심히 하면 일을 더 못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일 못하는 건 그대로고 일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이제 이런 거를 그 개그맨들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개그를 못 잡니다.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정말 착한데 넌 그냥 재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넌 재능이 없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선배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선배도 처음에는 미워볼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아하. 선배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 이제 좀 감싸 안아줍니다. 근데 앞에서 진짜 되게 완벽한 척. 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도리어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준비가 되는 거죠. 네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안 되면 더 하면 되고 남들 퇴근한 다음에 야근하면 되고 다음날 깨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못하는 놈들은 지가 못하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어요. 뭘 하지를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질 않기 때문에 예. 못하는지 잘하는지도 몰라 그냥. 성격은 좋다고 하신 분들 있고. 이런 사람은 성격이 좀 안 좋더라고요. 불만만 너무 많고 자기 생각 강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네, 뭐 솔직히 본인이 이렇게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선배한테 얘기하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네, 책임감 있네, 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이 붙겠지만 굉장히 저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네. 네. 4년 차면 연차가 찼다고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못하면서 글도 잘 못 쓰는 거죠. 이러니까 혼나는 거야. 네. 4년차가 무슨 연차가 찬 거야 지금 40년도 아니고. 4년 차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7년 차 정도 되면은 네. 그럼 이제 내가 일이 진짜 적성이 안 맞나 보다. 할 수 있는 4년 차? 진짜 그러고 보니까 첫 문장부터 잘못됐네.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분께 용국의 일침. 확실한 건 이 선배한테만 찍힌 건 아닙니다. 다 소문났어 이미. 알았어. 네. 배성재 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오늘도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비 맞은 용국이를 조심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네, 많이 맞긴 많이 맞았습니다. 예. 네. 이딴 방송이 버스에서도 들리고 외국에서도 들리는 방송이라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자,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Power FM